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 데브입니다. 오늘도 라인 개발실록 유튜브 라이브에 찾아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억 명이 쓰는 안드로이드 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고요. 라인은 뭐 여기 1억 명이라고 썼지만 1억 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대형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본 코너, 두 번째 코너인 개발자 초대석을 그 라인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짜잔. 반갑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명이 쓰는 안드로이드 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소개를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장혁재라고 합니다. 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영호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혁재님과 같이 라인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제 라인에 오시기 전에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셨었나요? 처음에 한 거는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부터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개발을 쭉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취직을 했을 때도 계속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 개발 같은 걸 하다가 라인에 와서도 쭉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님도 계속 안드로이드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예,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인베디드를 하고 있다가요. 네. 리눅스 인베디드에서 이제 대부분 산업군들이 안드로이드를 채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었다가 그 라인에 조인하면서 앱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라인에 안드로이드 개발 팀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개발 조직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대략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일본, 대만, 그다음에 인니랑 그다음에 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오픈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가서 한 5,000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대화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쪽 개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라인앱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뭐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기존에 있던 기능을 좀 더 개선한다든가 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 특허 작성 뭐 이런 거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라인 디벨로퍼 데이에서도 관련된 발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제가 여기 입사한 지 지금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었던 뭐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관련해서 좀 약간 요약을 해서 기술 자체를 이제 안내를 해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좀 더 성공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머신러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관련한 발표를 작년에 했었죠. 네. 영호님은 대략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전에 했던 일들을 소개했다시피 원래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 일을 했었는데 라인 오고 나서는 이제 그 플랫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제 크래시라든지 아니면 네이티브 코드 관련된 오류들, 그리고 덤으로 이제 빌드 툴, 그러니까 앱을 컴파일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 그리고 CI 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자동화 등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님이 또 비슷한 주제로 역시 라인 디벨로퍼 데이 작년 2020년에 주제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저희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5월부터 그 앱 번들이라고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형식 중에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APK라는 형식으로 배포를 했었는데 그 앱 번들이라는 형식을 바꾸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대해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 분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라인 안드로이드 이야기, 개발 문화 이야기를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라인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작은 조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식으로, 당연히 코딩하는 게 가장 메인 일일 거고요. 그런 거 말고 내부적으로 이제 기술 공유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건 코드를 작성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테스트 코드를 짠다던가.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보통 그 많이 하는 뭐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와서 그리고 이 조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신이 얻은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그걸 본인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조직 내에 전파하는 거에 굉장히 당연한 문화처럼 돼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채널로 하시나요? 뭐 글로 하시나요? 아니면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희 조직의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문서화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뭔가 새로운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든가 아니면 뭐 기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걸 일단 위키 같은 걸로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는 그냥 조직 내에서만 그냥 뭐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좀 더 크게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이제 뭐 센터나 더 이렇게 큰 단위 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그 지식을 이제 전파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죠. 네, 저희 그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데이라고 아까 저희 네. 잠깐 블로그 잠깐 보여드렸던 그 행사인 것인 것 같고요. 예, 문서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문서로 남기면 전파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전파가 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서를 일단 문서 양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문서화된 것 중에서 가능하면 자동화를 해서 이제 뭔가 그 코딩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드 작성할 때 안티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 이제 린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검출을 해서 이 어떤 그 잘못된 방법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커다란 코드를 만들고 좀 에러가 없는 코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저희 이제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도 라인은 코드 리뷰를 열심히 한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 코드 리뷰를 하나요? 아니면은 뭐 별로 사람들이 안 쓰는 엣지 코드 같은 경우 좀 대충 하기도 어떻게 코드 리뷰를 하시나요? 저기 채팅창에 질문으로도 올라왔는데 저희 라인 개발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그 코드를 이제 얼마나 그 리더빌리티 높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그 코드가 정말 그 잘 짜여진 코드인지 검증하는 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깃을 사용을 하면 이제 풀 리퀘스트를 날리고 그거를 이제 검수를 받은 다음에 머지하는 그 단계는 당연히 거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리뷰하는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진짜 이거는 말로만 해서는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와서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짠 코드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고쳤을 때 그거를 이제 저한테 당연히 노티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제가 그냥 그 깃에 들어가서 저랑 전혀 상관없는 코드임에도 그 풀 리퀘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남기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코드를 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머지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룰 같은 게 보통 있잖아요. 뭐 2명이 그 리뷰를 하면 오케이다 라든지 썸업을 받으면 오케이다 머지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보통 규칙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혹시 그런 내부적인 규칙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내가 코드를 올렸는데 아무도 리뷰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 코드가 머지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코드 오너라고 하거든요. 물론 담당하는 그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쪽에 다른 사람이 오너인 쪽에 어떤 수정을 가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일단 리뷰를 받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그거를 추천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를 고쳤으면 그 클래스의 코드 오너는 누구니까 그 사람이 자동으로 이제 리뷰에 추가가 되고요. 일단 룰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명한테만 일단 억셉을 받으면은 머지가 되는데요. 자유롭게 본인이 누구한테 이 코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이면 누구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한테 리뷰를 그냥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읽었을 때 이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리뷰를 잘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또 자유롭게 추가시켜주고요. 그래서 리뷰를 할 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는 단계가 얼마 전에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도 올라왔는데 그쪽에 이제 서버 관련된 건데
장애 처리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이나 다른 그 친구들이 다녔던 회사들하고는 처리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실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 장애가 낳는 사람에게 뭔가 비난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 대신에 그 장애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뭔가 앱에 좀 잘못한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혀 눈치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저도 이제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엄청 조마조마했었는데 사람들이 좀 아주 젠틀하게 이거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고치는지 그냥 공지를 해주면 끝난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좀 부드럽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장이라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작은 장애일 수도 있고 큰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그게 빠르게 전파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쓰셔가지고 되게 작은 장애로 그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라인 개발실의 뭐 문화라든지 프로세스 짧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그 1억 명 이상이 쓰는 앱의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